저는 분당우리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섬기고 있고 기독교 성윤리연구소 섬기는 하진우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나온 책은 시리즈거든요. 10권의 책인데요.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입니다. 10권이고요. 미취학 아이부터 이제 청소년까지 해서 8권 이제 시리즈로 되고 2권은 이제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청년들과 또 이제 결혼을 앞둔 성년들을 위해서 이제 따로 좀 특화할 계획이고요. 나이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8권 시리즈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목사님 영상이 올라온다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셔서 이제 그 강의를 제가 맡았었는데 그 책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연구소가 출판사에 어떻게 건의하고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그 8권에 대해서 한 챕터 한 챕터씩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고 또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을 도울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맡은 강의는 이제 출판사와 협업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강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다 올라가 있는데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우려하는 점, 또 이 책에 대해서 좀 이런 내용이 어떤 거냐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찾아오셨고 연락도 주셨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2가지인데 이것이 좀 동성애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다룰 때 좀 애매한 표현들이 있다. 또 오해에 살만한 그런 문장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피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주에는 그런 제보를 받으시고는 좀 당황하신 면도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본인이 좀 추측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지난주 설교를 이제 들어보시면 좀 정리돼서 목사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상 전혀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한 문장 한 문단을 따서 보면은 조금 오해할 만하죠. 그렇지만 문맥적으로는 그 문장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 사실적인 묘사,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팩트를 전하는 문장인데 그 문장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저자의 의견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과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의 선천적 유전자가 있다.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그렇게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독자가 읽기에는 어떤 분들이 읽으시기에는 저자의 주장이 아니겠나, 왜 이런 책을 소개했냐, 뭐 이런 하여튼 그 의문을 가지신 분들의 하여튼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 각주 형태라든지 보완 설명이나 문장을 좀 다듬는 것으로 그 문단만 따면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앞문단의 내용을 좀 보완하면서 그 문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상세하게 출판사와 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애화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이제 성적인 그림, 이미지, 또 성기에 관한 생식기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이들의 성적인 그 욕망을 자극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미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교육 단체와 또 강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 뵀었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수렴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대 조정은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나이대 조정이 된 거고요. 그분들의 이제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그렇게 수렴을 했지만 아이들이 있는 상황, 아이들이 지금 학교나 세상에서 또 매스미디어를 대하는 이 상황은 좀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왔을 때
좀 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재해석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교재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한 구속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해석해주고 있어서 참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선택하게 됐고, 이 부분도 저희가 학부모님들께 먼저 읽으시도록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완 설명을 달 계획입니다. 기독교 성윤리연구소가 시작한 지가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시작했고, 이제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의 사례랄지 국내 연구 자료들을 많이 뒤지고 좀 서치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교육 교재가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번역서를 들여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였고, 이 책이 그렇게 논란이 있는 책이 아니라 참,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그 남가주 지역의 한인교회 섬기시는 사역자분께서 그곳은 또 법제화가 이제 이루어진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분이 또 이제 소개해 주신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신앙,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출간한 책이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믿고 저희도 확인하고 이제 출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정서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도 한 30, 40대, 50대 이제 어머니 분들은 이제 우리도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 참 낯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좀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우리도 이런 교육을 안 받았는데 아이들에게 이거 하는 거 참 힘듭니다.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서적인 차이, 또 문화적인 환경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을 도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논란, 뭐 복음의 왜곡이라면 상당히 큰 논란이라고 이제 저희들도 생각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이전에 해오지 않았던 성교육, 이전에 해오지 않았던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좀 낯섦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도우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논란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제 주장들이나 이제 그 의견들은 다 이제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들은 홈페이지를 가시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으니까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